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어제부터 시작이죠. 갑자기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오늘도 개파락하고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해서 너무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역시 잡주였던 거냐, 도대체 실적은 잘 나와줬는데 왜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냐, 그렇게 짜증나신 분들 많으실 것이고 굉장히 불안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을 기회로 보시고 매수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많이 잡으셨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잡으신 겁니다. 대한광통신이 여러분 진짜 내일 되면은 우리가 언제 내일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조금 더 지켜보시긴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머무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느 날 지나게 되면 어느 시점 지나게 되면은 내가 언제 그렇게 눌렸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이 안색 싹 변하면서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일 저점에 잡은 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잘 매수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매수해서 나는 새로 자리 잡았다. 나 오늘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조금이라도 낮춰놨다. 라고 하시는 분들, 도대체 언제쯤 대한광통신이 추가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 추가로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 있을지, 언제까지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봐도 될지,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목표로 해보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오픈을 하고 오픈하기 전부터 약간 낌새들이라는 건 있죠. 야간 옵션, 선물 옵션 문제도 있고, 선물 옵션 가격 하락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시장 분위기 자체가 눌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막 급등을 했다고 해요. 그죠? 금리 올라가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에서 당장 현금이 빠져가지고 기관 투자자들,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 당장 우리나라도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식에서는 돈을 빼고 미국 주식에서 돈을 빼고 국채금리 쪽으로 이동을 시킨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당장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 돈이 이동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밀려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흐름이다.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어제 눌렸죠. 눌렸고 거기에 더해서 뭐 한 가지 뭐 이슈 더 해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주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도체주들 실적 발표했고 짝짝짝짝짝 실적 발표했죠.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고점 찍고 조정 한번 받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이 분기 발표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흔들흔들하면서 밀려났다.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조금 주가가 눌렸다라는 그런 흐름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시장이 밀린 큰 이유라고 기사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뉴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늘 쫙 눌려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시다가 오늘 손절해버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급락하니까 아래서부터 다시 잡을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손절 일단 끊어버리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가지고 계시다가 버티시다가 매수하시면서 상단가를 조정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나는 이날만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오늘 매수 잡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어느 분들이 제일 잘하셨나? 일단 손절은 안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안 돼요. 왜냐면은 딱 지금 흐름이 어찌 보면 오대리가 지난주 내내 영상 업로드하면서 굉장히 주의 드리고, 그죠? 경고를 드리면서 조심하라고 하셨던, 그리고 매수하라고 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손절하시는 것은 너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옳지 않습니다. 자, 안 믿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오대리가 5일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입니다. 딱 연휴 전이었어요. 그때 5일 전에도 업로드하고 4일 전에도 업로드하고, 그러니까 13일 날도 업로드하고 14일 날도 업로드하고, 지난주는 거의 한 수요일 이후부터 계속 이 얘기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목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 타이밍을 잘못 만들어서 세력이 골치가 아파요, 지금. 원래라면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단은 그들이 생각지 않았던 자리에서 지금 대왕광통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이기도 한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일단은 12,530원까지는 찍어 눌러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누를 것이다. 언제를 기점으로? 이때도 똑같아요. 선 색깔 똑같거든요. 하늘색 선 날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오대리가 결국 지난주엔 결국 비슷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모델이가 4일 전 영상으로 지금 바꿨는데요. 전혀 안 바뀐 것 같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또 하늘색 선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일단은 이날 기준으로 12,530원까지는 누른다. 그리고 찍어 누를 수가 있는 상태이고,
11,700원까지 밀려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찍어 눌러서 더 바닥까지 눌러 놓는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은 사실 지난 어제도 영상 업로드했고 어제도 비슷한 얘기는 드렸는데 점점 이 하늘색 선은 가까워지고 있죠. 이 하늘색 선. 이제는 이틀 뒤입니다. 즉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주가를 찍어 누를 수 있다. 찍어 눌러두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는 쪼끔 올라와 있지만 다시 누를 수 있습니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멈춰둘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일단은 금요일 날 종가는 12,530원 아래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여러분 이게 투자 위험 종목으로 상향될 것 같아서도 분명한 이유이긴 한데 당장 상향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15일 기준으로 최근 15일 기준으로 종가 자체가 최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감시소가 이게 물론 어느 정도 법을 지키면서 움직이겠지만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다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몸을 사리는 거다. 그리고 그 날이 어디가 되느냐.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이렇게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흔들흔들함으로써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세력의 입장에서. 무엇이죠? 오늘 매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물량을 뺏어가겠다. 개미의 물량을 털어가겠다.'라는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개미 털기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비극적인 오대리가 영상 앞부분에서 얘기 드렸죠. 오늘 도대체 시장이 왜 눌리고 있느냐, 왜 밀리고 있느냐. 그렇게 비극적인 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거기에 더해서 종전 협상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이란은 이제 미국 막 매도하고 있죠. 미국은 이제 저기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 선언하겠다 막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원유가 막 다시 급등했다 그러고 있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전쟁 상황도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을 누를 만한 요건은 너무나 많아요.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제 다 얻어 터져서 그렇다.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는 여러분 이게 정말 슬픈 일이긴 한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7월 29일까지 다들 차트가 비슷해요.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 상승세 타면서 올라가 있었다라고 한들 눌리는 타이밍 그러니까 T-15일 오대리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T-15일이 최저점이 되는 날이 그러니까 7월 29일인 종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T-15일 기준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일단은 당장 투자 경고 당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도 피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T-15일인 8월 21일 그날을 기준으로 이 7월 29일 종가의 100% 혹은 75% 수준까지는 눌러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타이밍에 도달을 해가고 있죠. 당장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모델이가 한 중간부터 설명드렸어요.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나갈 땐 T-5일 기준만 따지면서 쫙 급등을 시키는 거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지금 세력의 목표는 단순한 급등이 아니다. 단순히 개미들을 전부 다 죽여가면서 물량 뺏어가면서 다 털어가면서 급등을 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유를 보고 있다. 지금 세력이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은 9월과 10월에 또다시 6월이랑 7월의 시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진짜 큰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을 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8월이라는 짧은 한 시간, 이 30일 정도, 거래일로 따지면 20일 조금 넘죠. 그 거래일 안에 추세선 정리를 해야 된다. 추세선이 어떻게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뭐랄까요. 9월에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개미들이 봐도 진짜 초보 개미죠. 아주 신생 개미, 애기 개미예요. 그들이 보아도 대한항공통신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를 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이다? 추세선이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하여튼 하락하고 있는 모습, 이 추세선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도 하나 올려놔야 되고 제일 베스트는 20일을 하여튼 60일 위까지 끌려 올라가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을 이 한 달 안에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빨리 급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개미를 털어가면서 이 진짜 좀 짜증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와중에 우리 다 같이 하락했는데 그 와중에 개미는 또 털어가겠다고 개미는 털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하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을 해왔듯이 이전에도 했듯이 투자 경고를 이용을 해 가지고 주가를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세력이 드라이브를 잘만 한다. 이 짧은 기간을 활용해서 20일 안에 이게 가능하다고 싶기도 하시죠. 근데 진짜 잘만 했으면은 우리 대한강통신 세력들이 진짜 잘만 했으면은 이렇게 옆에 보고 계시는 SPG 종목의 차트처럼 여러분 보시면 이 추세 7월 말까지 내려가는 건 똑같습니다. 물론 SPG는 여기서부터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별개로 떼놓고 일단은 어떻게든 저 위로 끌려 올라가게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전까지는 똑같아요. 120일 제일 위에 있고 심지어 얘는 제일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광통신은 120일이 상승이라도 하고 있지, 그죠? 그런데 얘는 심지어 120일 제일 위에 있고 60일 그다음 아래 진짜로 완전히 완벽한 완전히 역배열로 정렬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120일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들 하락하고 있어. 근데 그런 추세마저도 이렇게 보시면은 드라이브 잘하면은 뭔가 바꾸는 데 성공을 합니다. 지금 단기 추세 급등하면서 120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10일도 마찬가지. 20일은 기어코 60일 뚫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60일만 올리면 돼요. 60일만 상승으로 바꾸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낼 수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들은 보시면은 약간 이 흐름 뭔가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 그죠? 그런 느낌 나죠? 약간 내일 올라갈 것만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뭐지? 하는 그런 기분, 그죠?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기준선이 있어요. 이 종목도 이 188,000원이라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위로 있다가 어제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냥 슬슬 눌러야겠다라고 하면서 찍어 누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188,000원, 18만 원 아니에요. 108,800원 아래로 눌러둔 상태예요. 우리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15일이라는 제한선 안에 T-5일, T-15일을 따지면서 종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차트를 개미의 투심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쫙 개미고 뭐고 우리는 수익 챙기련다, 급등 만들련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끌려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확 찍어 누르면은 개미들이 아연 실색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리고 당분간은 대한광통신에 돌아오질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만 올려놨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자리에 일단 투자 경고는 당해버리고 그러면은 반강제로 일단 천장이라는 것은 만들어집니다. 당장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결국은 투자 경고 해제가 될 때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SPG처럼 드라이빙을 잘하면은 이라고 했죠. 우리 대한광통신 세력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드라이빙을 조금 서투르게 했습니다. 조금 프로답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 투자 경고 만들 때는요. 이게 약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지정 예고부터 만들고 이거 감시 벗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찍어 누른 다음에 거래량 따라 붙어주면은 투자 경고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투자 경고 해제당하고 재지정 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도 재지정 기간 안에도 추가로 급등하면 또 투자 경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지정 기간을 이용을 해서 또다시 투자 경고를 만들 각오로 또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거래량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못해도 두 번을 급등을 시킬 것을 그래서 못해도 이렇게 두 번 이상 급등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일단은 시나리오를 짜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지정 예고 구간에 걸릴 때까지 주가를 올리는 것이 일단 목표겠죠. 왜 굳이 이 과정이 필요하냐? 왜냐면은 T-15일 선도 그렇고 T-5일 선에 걸리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상승의 모습을 그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T-5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후로도 계속 상승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5일을 기준으로 삼아도 일단은 상승을 하게 만들어 두고 차트를 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한광통신이 마음이 급했다. 드라이빙을 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다시피 딱 하나죠, 여러분. 너무 바닥에서부터 급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15일 선이 5일 선은 문제 안 됩니다, 당장은. 5일 기준은 문제가 안 되는데 15일 기준이 지금 하락을 하는 구간이에요. 진짜 천장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5일 전 종가가 점점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장도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7월 29일 제일 바닥이었었던 날. 종가가 제일 낮은 날 기준으로 T-1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천장이 제일 낮겠죠.
그 천장이 얼마다? 12,530원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는 일단은 찍어 누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오대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찍혀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당장 또다시 치고 올라가긴 힘듭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건 목표는 딱 하나예요. 개미털기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어차피 찍어 눌러둘 겁니다. 금요일 날 종가는 하여튼 12,530원 그 선으로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치켜 눌려 있을 때 특히 금요일 날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날 더 아래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매수를 해 두시죠. 매수하셔 가지고 추가 매수 포인트가 그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하셔 가지고 '나 평단가 조정 아직 좀 덜한 것 같다. 오늘 무서워서 그냥 지켜보느라고 매수를 못 했다. 다시 이렇게 회복할 줄은 몰랐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금요일 날 놓치지 마시고 '눌려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해 보시면 되겠다.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그 눌리는 자리가 오대리가 이전에도 아까 영상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했다시피 11,700원 또 귀신같이 자리는 잘 봐 드리고 있죠. 이게 다 돈의 흔적을 챙겨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세력의 의도랑 돈의 흔적만 잘 챙겨보셔도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개미 털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어느 정도 맞춰 나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차피 올라가 봤자입니다. 14,320원 윗자리로 가기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 노리신다라고 하면 노려보셔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우리 결국은 투자 경고 해제되면은 마지막으로 눌린 다음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투자 경고 재지정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투자 경고 해제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른 법칙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애매하게 중간에 끊지 말자. 그래서 애매하게 중간에 매도를 하시지 않고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8354번 이 연락처로 4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재지정 구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지는 다시 추가로 흐름 잡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애매한 지점 매도하고 싶지 않다. 최대한 고점 잡아보고 싶다. 단순하게 챙겨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횡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아,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대리가 이 대한강통신 연초에 그러니까 한 전쟁통에 그 주가 올랐을 때 그 구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전쟁통에 주가가 밀릴만 했어요. 강하게 밀릴만 했는데 잘 버티다가 올라갔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세력이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윗구간에 올라왔을 때 이 차트 움직임이랑 눌렀다가 올라가는 듯 했다가 찍어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 바로 전 구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급등을 했다가 나름 그때 당시 급등을 했다가 눌렀다가 올라가는 듯 했다가 찍어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찍혀 누른 다음부터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핑크색 선 지나고 분홍색 선 지난 다음에 찍혀 누른 다음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리가 강조드렸죠. 투자 경고 일단은 해제당한 다음에는 찍혀 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선 다시 얘기 드릴게요. 11,700원. 여기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매수 잡으셔라. 거기가 출발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급등의 진짜 저점 잡는 데 성공을 하시는 거니까 놓치지 말고 일단은 매수하셔라.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처음까지는 아니고 일단 중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세력이 투자 경고를 노리면서 급등을 만들려고 일단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못해도 2번은 급등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일단은 지정 예고 공시를 좀 이용을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만들어 놔요. 이 기간의 주 목표는 무엇이다? T-15일 그리고 T-5일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이 하락의 모습 자체는 일단 없고 적어도 바닥이라도 만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닥이라도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상승세로 만드는 그 모습을 만드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 지정 예고 감시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투자 경고를 목표로 급등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쭉쭉쭉쭉 끌려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한 구간을 보내요. 이 구간 동안은 투자 경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 결국 투자 경고라는 것은 여러분 10일 동안 유지가 돼요. 이때도 이날, 이 두 번째 중간에 있는 핑크색 선에 투자 경고 지정당했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당하고 10일 동안 천장에 갇혀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여기는 끝자락에 올라가고 있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 있는 자리마저도 이 마지막 투자 경고 해제되는 그 판단일, 최초 판단일 기준으로 종가가 얼마냐면은 9,300원이죠. 9,300원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T-15일 전 종가가 얼마냐? 4,765원이에요. T-15일 선 기준으로 100% 이상은 상승하지 못하도록 눌러둔 상태입니다.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 자리는 못 넘어가게 눌러놔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경고를 한 번은 해제를 시킵니다.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해제를 시켜요. 일단은 투자 경고에서 벗어난 다음에 한 번 벗어나고 그다음에 재지정 기간을 노려서 급등을 만들어서 또다시 투자 경고를 만듭니다. 그럼 왜 굳이 여기서 한 번 해제시키고 가야 되느냐? 그냥 계속 투자 경고로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투자 경고에서 급등을 시켜볼 수는 있겠죠. 막 T-5일, T-15일 따지면서 짝짝짝짝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자 경고라는 건 이미 거래소로부터 감시소가 아니죠. 거래소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은 투자 경고가 아니라 위험 종목으로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정지를 당하고 매매 정지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기관이 한 번만 봐주지 두 번, 세 번 봐주진 않아요, 매매 정지 자체를. 그러면은 이 판이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경고를 해제를 해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고, 그래서 다음 날은 투자 주의 종목 되거든요. 그거에서도 일단은 해제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 감시는 받지만 일단은 위험도가 낮은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를 끊어서 이 경고 종목으로 상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틀 뒤에는 이틀간은 누릅니다. 누르면서 얘기 드렸어요. 11,7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아래까지 눌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점은 일단 아래부터 최대한 눌러보고 가져가는 게 개미들 물량을 털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장중 변동성은 키우면서 눌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11,700원 지킬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그곳을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T-5일선, T-15일선 따져가면서 급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급등을 시킬 때 보시면은 쫙쫙쫙 치고 올라갔다가 한 번 멈춰요. 한 번은 눌러서 멈춥니다. 못 올라가게 찍어 눌러놔요. 윗골이 길게 만들었다가 내려오죠. 왜 그러느냐? 대지정 요건에는 새로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보면은 이게 똑같아요. 결국은 T-15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T-5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또다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 이거까지 달성을 돼야 되거든요. 세 번째 거. T-2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까지 합하면은 이제 투자 경고로 재지정 당하는 거예요. 지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안 넘는 선에서는 5일간 T-5일 새로운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그곳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급등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일 올라갔다가 찍어 누르고요. 이틀 올라갔다가 한 번 확 누르죠. 이거는 왜 눌렀을까요? T-5일 기준으로 60% 이상 상승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확 눌러놔서 종가를 완전히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이틀 올라가다가 눌러놨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미의 대폭주가 시작이 됩니다. 대폭주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누르려고 해도 누르지 않는 선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이 구간에서 누르려고 공매도를 쌓았겠죠. 윗구간에서. 그것을 터트리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하늘색 선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 구간이 결국은 바닥이 되죠. 이 아래 구간은 T-15일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직전에 멈췄던 구간을 새롭게 바닥을 만들면서 T-5일 기준으로 60% 이상까지 띄웁니다. 그렇게 고점을 찍은 다음에 결국은 이 제일 바닥, 그죠? 스타트를 끊었었던 그 자리, 지금으로선 11,700원 될 가능성이 있죠. 그 자리를 기준으로 이 T-15일 그날이 되었을 때는 100% 이상 넘지 않도록 결국은 찍어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다? 일단은 끌려 올라갈 때는 중간에 애매한 구간, 중간에 한 번씩은 끊어 가셔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수익을 챙기시려면은 일단 고점에 한 주라도 더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흐름 지금 미리 잡아드린 이유는 중간에 애매하게 매도하지 말라고, 이 구조를 이해하신 다음에 최대한 고점 노려보시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릴 것. 결국 이 종목 10일 지나서, 아니, 이 종목이 아니죠. 우리 대한강통신이죠. 이 대한강통신 10일 지나가지고 투자 경고 종목에서 또 해제됐겠죠. 그죠?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또 눌리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눌리고 있는데 거래량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력은 거래량만 살아있으면은 몇 번이고 다시 노립니다. 그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가는 거죠. 또 여기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된 다음에 또다시 급등을 시켜서 투자 경고 종목 만들려고 끌려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거래량이 죽기 시작하죠. 줄어듭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끝났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이 거래량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기점으로 삼으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쌓아놨었던 거, 중간에 쌓아놨었던 공매도 잔고 한번 처리는 해야겠죠. 한번 그래서 마지막으로 띄운 다음에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약간 이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한 방 더 갈만했는데, 하필이면 마의 6월이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주가가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대한광통신 제일 베스트로 갈 경우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투자 경고는 거래량만 살아있으면 몇 번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강조드리죠. 세력은 이 구간에서 최대한 개미가 도망가지 않는 수준에서 개미를 털어야 된다. 그래서 구간 정해두고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다. 하지만 우리의 투심만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다시 위쪽으로 급등을 시켜줄 테니까 결국은 급등도 이 손뼉이 맞들려야지, 그죠? 소리가 나듯이, 박수 소리 나듯이 이 대한광통신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세력이랑 남아있는 개미들이 이 짝짝꿍이 잘 맞아야지 결국은 급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버티셔야 돼요. 답답하셔도 조금만 버티셔라.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 진짜로 스타트를 끊을 것인지 그것은 지켜보고 가시자. 여러분 지금 어차피 공매도 잔고 쌓여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 못해도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160만 주에서 200만 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40만 주 가까이는 지금 구간에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어요. 이거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번 쇼커버링은 칩니다. 그거 치고서라도 수익 챙겨보실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더라도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더라도 우리 그래도 투자 경고 해제되고 뚜껑 여는 거 보고 그거 확인을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한강통신 앞으로 급등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생기셨다 라고 하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